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출근 날인데 출근하기 전에 영상을 찍고 이제 출근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박주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에이다 기축으로 사용하는 신규 거래소가 생겼다는데 팩트인가요? 그럼 에이다에 끼치는 가격적인 측면이 궁금하네요.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에이다가 예전에 이게 2018년도 11월 11일자 기사입니다. 에이다 이제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아이언X 출범, 에이다 수요 증가로 이어지나, 이렇게 이제 나왔고,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이 거래소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뭐 에이다가 특별히 뭐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뭐 리플도 XRP 관련된 이렇게 기축으로 하는 그런 거래소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그 XRP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이제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도 에이다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영향을 뭐 크게 주지는 못할 거다라고 이제 봅니다. 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마켓 다음으로 이제 이더 마켓이 많은데, 이더 마켓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도 뭐 10만원 깨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그 기축 마켓이 많다라고 해서 그런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많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가격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물론 이제 나중에 이런 뭐 에이다든 뭐 리플이든 아니면 이더리움이든 이런 기축 시장이 어떤 이거에 대해서 페어가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코인에 대한 어떤 생태계가 더 넓어지고 네트워크가 더 구축되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이게 상승 요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 거래소가 새로 생겼다는 거 하니까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셨어요.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음 4,200달러 뚫기 힘들 거라는데요. 예, 구독자는 우상향 하는데 비트도 리플이도 우상향 하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거래량이 왜 많이 필요한가? 당연히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항 자리가 보시면 이제 4,200달러 4,200달러의 거래량이 동반되어지만이 이 자리를 뚫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겠죠.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4,200달러 처음에 빠질 때요, 이때 이 4,200달러에서 이렇게 엎치락뒤 시작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4일 날 고점 맞고 떨어질 때, 이때도 이제 보시면 이때도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이 됐죠. 뭐 이때도 이제 4,200달러까지는 오지 못했지만 이때도 거래량이 뭐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4,200달러 터치할 때 120일 이평선 맞고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200달러 근처에는 분명히 또 이제 하방을 보고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지점 4,200달러를 돌파해서 넘어가 주려고 하면 당연히 그만큼 그 물량을 소화해낼 만한 어떤 매수 세력이 전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 그리고 또 이때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됐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래량이 실리면서 뭐 맞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맞고 떨어지든 돌파가 되든 어느 정도 거래량은 동반될 거다.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이기냐 매도세가 이기느냐, 이제 그 싸움이 되겠죠.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방이 좀 더 확률이 높다, 확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일봉에서 이 추세 라인을 이때도 보시면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봉 마감 자체는 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이 훼손돼서 봉 마감이 이제 끝나지 않는 한 방향은 상방으로 보고 있는 게 맞다. 추세를 계속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 이동훈님이 이제 써주셨습니다. 기업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픈하는 것 같은데 세계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1등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코인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코인이 있다면 우리나라 경쟁력은 어느 수준일까요?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기성님이 써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이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코인 중 시총이 가장 높으며 여러 증권, 보험, 은행 쪽에 두둑한 파트너십이 있으며 정보는 직접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설명드리기 복잡한 점 이해 부탁드려요. 저도 아이콘 홀딩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은 매도 계획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금은동님이 저는 이제 6월에 론칭하는 카카오 콜레이톤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암호화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를 발판으로 기존 카카오 메신저 및 금융업, 카카오페이 등을 글로벌하게 확장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H채널 방송 보면서 느끼는 점은 소위 그림자 금융 세력은 하나의 코인이나 프로젝트를 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만 대박이 나도 나머지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미세고도 손정희가 투자한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요. 세력들은 여러 가지로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두 분 다 좋은 의견 주셨고, 이제 이기성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일단 우리나라 코인들 중에 지금 현재 클레이톤은 아직까지 이렇게 뭐 6월달에 이제 메인넷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이걸 제외한다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일단 아이콘이 보시면 시총이 41위로 돼 있어요. 예, 지금 보면 현재 41위로 시총은 아이콘이 1866억입니다. 1866억 시총 41위고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 코인 중에서는 아이콘이 시총은 가장 높다. 시총이 이제 가장 높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도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거고 생태계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 자체가 의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아이콘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만큼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나라 코인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상장돼서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중에선 지금 이동님이 이제 물어보셨다고 하면 아이콘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코인이 또 나와서 더 치고 넘어가는 그런 코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현재는 아이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카카오 클레이톤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이 카카오톡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약간 국내 어떤 메신저다 보니까 국내 유저들을 기반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론 이제 국내에 뭐 5천만 명이 카카오톡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물론 많은 숫자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뭐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해외 시장 개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카카오 클레이톤마저도 저는 이제 국내 어떤 그런 코인으로 머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죠 유튜브라든가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역할을 뭐 아이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용용님이 빗썸 이오스 해킹 여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김영민님이 써주셨는데요. 은화 사겠다는 분들이 간혹 보이는데 어떤 용도인지 알고 사셔야 합니다. 은화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경제 파탄이 나서 기존 화폐 가치가 없을 때 실사용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절대 투자용이 아닙니다. 은혜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버바를 사셔야 하고 실버바의 경우 귀금속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하고 당일에 바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30%가량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즉 내가 실버바를 사고 30% 올라도 이제 본전이라는 겁니다. 최소 몇 년은 가져가실 분 아니면 은투자는 시간을 두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든가 은, 실물 자산은 약간 보험 성격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거래하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매도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냐 물어보셨는데 매도를 할 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진짜 몇억 원어치 된다라고 하면 이걸 누구한테 팔겠어요? 개인한테 파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금은방에 가서 이걸 팔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분들 이제 수수료가 붙고요. 그 수수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매수할 때 수수료 또 매도할 때 수수료를 양쪽으로 다 내다 보면 거의 이제 30% 물론 이제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내가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느 뭐 거래소에서 사느냐 아니면 어느 이제 매장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수수료 부분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적어도 20%에서 30% 사이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자마자 20%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이건 본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품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고 충분히
내가 이거를 할 때는 어느 이제 정해놓은 가격 이상 올라갔을 때 한다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어떤 보험 성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이게 뭐 예전 같은 우리나라가 위기를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단계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은화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보긴 봐도 진짜 이렇게 큰 수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에 이제 너무 많은 비중을 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이제 공부가 되신 다음에 지금 은화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이런 상품이 어떤 구조의 상품이고 내가 뭐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매도할 때는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 고민도 안 하시고 그냥 여기다 그냥 이거 위험하다고 하니까 사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에다 큰 돈을 막 예를 들어서 자산에서 뭐 반을 이 은화라든가 금에 투자하신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손실을 나중에 볼 수도 있다. 왜냐면은 실제 이제 위기 상황이 오지 않아서 내가 이걸 팔아야 될 때는 오히려 손해를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뭐 10% 올랐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희망님이 빗썸 너무하네요. 내부자 소행이라는데 140억 이오스 거래소에 있는 코인 다 빼야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잠시만요. 빗썸 관련된 그 해킹 관련된 기사를 잠깐 보면 빗썸에서 이렇게 이상 출금해서 신고를 했고 수백억 이오스가 유출 가능성 제고가 됐습니다.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이상 출금이 확인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오스가 수백억 원대 유출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계자는 빗썸에서 이상 출금이 확인돼서 신고가 이제 접수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 해킹에 관련돼서 이제 내부자 소행인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가 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빗썸은 지난해 6월에도 해킹 피해를 당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20일 빗썸은 해킹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350억 원 규모의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초반 빗썸은 350억 원의 규모의 피해를 예상했지만 대응을 통해 190억 원으로 피해를 줄였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이거 350억을 피해를 봤는데 나머지 그럼 금액은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찾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당시 이제 빗썸은 암호화폐 재단 및 전 세계 거래소와 협업을 통해 모든 암호화폐 콜드월렛 보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탈취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액 중 일부를 보존할 수 있었다. 빗썸이 탈취된 암호화폐는 11종이었고요.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빗썸은 탈취된 암호화폐를 회사 자산으로 채워 놓을 것이라며 고객 피해는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사건의 배후와 원인을 놓고도 이제 소문이 우성했다. 미국 보안업체 에일리언 볼트는 공지를 통해서 빗썸 해킹 사건이 라자루스 그룹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3월 28일 자유아시아는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최근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추정이 되고 또 뭐 그 내부자 소행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와 같이 무슨 그 라자루스 해킹 사건이 이 라자루스 그룹이다, 또 뭐 북한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추정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빗썸 거래소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출금이 막혀져 있고요. 입출금이 막혀진 상태에서 지금 보면 몇 개 코인들이 펌핑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다른 거래소에서는 이 가격이 아닌데 현재 이제 빗썸에서는 훨씬 높은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거래소보다 거의 이제 2배 이상 비싼, 다른 거래소에서 한 600원 정도, 5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빗썸에서는 1140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저는 왜 이거를 이제 해킹 당한 이후에 이 입출금이 정지가 되고 펌핑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해킹 사건 자체가 나온다는 거가 저는 그 거래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다. 이게 뭐 내부자 소행이든 아니면 외부 해킹 단체에서 뭐 북한에서 해킹을 했든 아니면 아까 뭐
그런 그룹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해킹을 했든 어디서 해킹을 했던 간에 해킹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면 이제 뭐 다른 거래소들 이렇게 유독 이제 빗썸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입출금 차단하고 뭐 펌핑이 나오는데 이게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저는 해킹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했고 그리고 누가 했는지 추적을 해서 밝혀내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뭐 처벌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누구 소행인지도 정확하게 밝혀내지도 못하고요. 일단 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액타논버바님이 써주셨는데 리플에서 매달 10억 개씩 은행권에 대여혹은 판매하는 양이 적체되어 가는 건 아닐까요? 올라가기 힘들어 하는 이유가 있는 듯이요. 리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리플. 실질적인 매물대보다 신규 물량이 짓누르는 느낌이네요. 답답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금운동님은, 일단 XRP, 네,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요.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있다는데, 정확하게 이게 실제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XRP 초기 발행량이 2천억 개였다고 하고 이후에 이제 1,000억 개로 줄었다네요. 이토록 수량이 많은 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전 세계 단일이 될지 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쌀 때 최대한 많이 사놓는 게 답인 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XRP를 전송할 때마다 수수료로 XRP가 소각이 되니 몇 년 후에 XRP가 법정 화폐만큼 잦은 빈도로 많이 사용된다면 가격은 자동적으로 올라갈 것 같네요. 예, 리플은 존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보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댓글을 지난번에 달아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 사실인지 이 부분을 이제 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금운동님이 되셨든 아니면 다른 분이 되셨든 2,000억 개 발행됐었던 게 맞다라고 하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일단 리플 1,000억 개고요. 그리고 그 1,000억 개에서 매달 지금 10억 개씩 물량이 풀리고 있고 그 매도된 그 10억 개씩 물량이 풀린 물량이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돼서 뭐 매도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어떤 기관에 판매가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그 판매 대금을 가지고 또 이 리플사는 이 리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그 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허튼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부분 XRP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부분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지금 어제 영상에도 다른 분들이 야 리플 절대 못 간다 이렇게 10억 개씩 물량이 매달 나오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굉장히 재미난 게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쏙 들어갑니다. 예, 이런 얘기는 가격이 올라가면 쏙 들어가고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이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리플이 유독 이제 지금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흔들리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 진짜 리플이 이런 것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고 그런 분들 이 XRP에 대해서 리플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중간에 팔고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손바뀜이 저는 나와야 된다. 뭐냐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당 코인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팔고 나가야지 실제 이 코인이 그 비트코인이 됐든 뭐 XRP가 됐든 실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올라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물량이 제가 봤을 때 이제 50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될 거다. 이번에 이제 상승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또 이런 얘기는 또 쏙 들어가게 돼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희망 잠깐만요. 아니 했죠. 마지막 희망님 했고 그 다음에 금운동님이 금운동님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금운동님이 이제 거의 댓글을 달아주신 거고요.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기복님이 써주셨습니다.
누르고 누르던 비트 탈비트인가 용을 쓰고 있고 지표 또한 상당히 양호하네요. 가자 이렇게 해주셨고 물량 뺏기도 힘든데 ETF 승인 나면 개미들 엄청 들어올 텐데 한 단계 레벨업 시킨 후 승인을 내야지 감히 못 쳐다보죠. 바닥에서 호재 주고 덤비라고 하면 안 되죠. 어정쩡한 구간에서 승인을 내주고 한번 흔들어서 거덜내주고 오늘부터 이제 900원대까지 아마 한 방에 달려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 ETF 승인 내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 정도 가격대 때문에 거의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이제 제가 예상하기에는 뭐 적어도 이제 6,000달러 뭐 이상에서 8,000달러 이 정도 사이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시장 ETF 승인 나면 들어가야지 했던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매할 겁니다. 분명히 3,000달러도 있었는데 최근 한두 달 전만 해도 6,000달러에 너무 비싸게 주는 거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애매모호한데 일단 ETF 승인 나고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꼬꾸라져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뭐 6,000에서 8,000달러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6,000달러까지 꼬꾸라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이슈 단기 이벤트만 보고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은 야 이거 괜히 내가 또 이거 이벤트 보고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또 3,000달러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물량을 다시 한번 또 털어내는 거예요. 그 이벤트만 노리고 이제 들어온 물량들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는 상승해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송기봉님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송기봉님이 또 이제 글을 굉장히 자료를 많이 올려주셨는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예, 2017년 4월 국제은행 간 통신망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한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무역 제재를 할 때 사용하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이미 이제 모든 걸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시면 관련 이제 기사들을 쭉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 독자 스위프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이건 이제 2018년도 5월달에 나왔던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송기봉님이 이제 기사 주신 것 중에 또 러시아 금 보유량 지금 3월 30일자 기사인데요. 금 보유량이 2,150톤에 달한다. 러시아 비축금 총량은 2018년에 이미 이제 2,100 메트릭톤을 넘어섰다. 그리고 1월달에 이제 6톤, 2월달에는 무려 이제 31톤을 매수하고요. 지금 러시아 금 보유량이 2,149톤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에 근접을 했고 미국 국채 대대적으로 처분하고 있고 달러 의존성을 탈피한다. 이런 이제 기사도 있고 제목만 보면요. 러시아 이제 세계 은행 시스템에서 이탈한다. 달러를 이제 금으로 바꾸고 있다. 러시아 외환 보유고 정부 및 기업부채 100% 담보하고 있고 뭐 로스차일드 수중에 있는 중앙은행을 국유화하려는 뭐 푸틴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러시아, 중국, 터키 근본위제를 향하여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친중 반미 국가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금을 모으고 있고 또 이제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미국이 모르겠느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터키는 지난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터키 이제 뭐 리세션 이미 이제 진입을 했고 환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최근에 이제 25%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아마 흔들기 한 번 더 하고 지금 그 환율, 터키 그때 환율 이제 고점 부분을 많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터키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뭐 베네수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터키도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어디였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지금 이제 갑자기 제가 잠깐만요. 갑자기 나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예. 지금 파키스탄 예, 죄송합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스탄도 지금 친중을 하다 보니까 환율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럼 어땠느냐? 러시아도 똑같았다는 거죠. 러시아도 공격을 이미 받았고 보시면 일단 러시아 물가 상승률을 먼저 볼게요. 2014년도에 러시아 이제 루블화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가 인플레이션이 거의 이제 5%, 5%에서 올라가서 16%까지 넘어갔었어요. 넘어갔었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 좀 봐준 겁니다. 봐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소련 국민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 안에서는 이미 그때 이제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이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뭐 20% 넘어가 30%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푸틴 정권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푸틴이 좀 전면에 막 나서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못하는 그런 것도 그 부분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을 모으고 중국과 같이 연합해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저는 이제 과연 미국이 이거를 내버려 둘 것인가 이제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충분히 저는 러시아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지금 봤을 때 아까 뭐 중국과 연합을 해서 미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러시아 이 루브라 통화 자체도 저는 그때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러시아 루브라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보시면 잠깐만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체 차트를 보시고 2010년도부터 1달러가 지금 한 30 루브라에서 2014년도 이때 이제 러시아 루블 공격을 받을 때요 78루블,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이제 90루블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안정이 돼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서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금융 세력이 러시아 루브라를 80루블을 넘겨서 위로 돌파를 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푸틴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행동하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잠깐만요. 홍기봉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브릭스. 잠시만요. 예. 브릭스 중동 국가들이 근래 들어 금을 매집하는 이유가 신용화폐 달러의 일격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인류 역사 5천년 동안 금과 싸워서 이긴 종이돈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마구잡이로 발행된 종이돈은 결국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왔고 서민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시 금과 은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금융기관, 정부기관, 민간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면 종이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브릭스 중동 국가들이 근래 들어 금을 매집하는 이유가 신용화폐 달러의 일격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인류 역사 5천년 동안 금과 싸워서 이긴 종이돈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마구잡이로 발행된 이건 똑같은 내용이네요. 똑같은 내용이 이제 붙여진 것 같고 이제 밑에 읽어보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투명성, 보안이 강화된 암호화폐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내용이네요. 일단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좀 다른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1493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한 골드는 55억 온스, 실버는 485억 온스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명 나누면 이제 금은 인당 0.73온스, 실버는 44온스. 목원이 이제 매집량 제외하고요. 근데 그 투자용 금융권에서 갖고 있는 투자용 금과 은은 은이 양이 더 적습니다. 이제까지 생산된 양은 뭐 은이 더 많다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했을 때 일단 1인당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1인당 갖고 있을 수 있는 금과 은이.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적은 양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2100만 개고 그 중에서 이미 30% 정도 되는 양은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한 1600만 개 도 안 되는 그 비트코인 개수를 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만약에 나눠 갖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1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비트코인보다 뭐 금이 이제 0.713온스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부분처럼 브릭스 이제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런 터키 이런 국가들이 금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는 거를 계속 가격을 허용을 해주면서 이 낮은 가격대에서 금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이 낮은 가격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금을 매집하는 걸 미국 금융 세력이 둘 것인가? 만약에 실제로 이제 금으로 앞으로 모든 가치가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고 이미 그들이 충분히 확보해 놓은
그 시장에 저는 가격을 달러의 가치를 넣을 거다. 법정화폐의 가치를 그쪽으로 넣을 거다라고 하면 리플사가 이미 이제 확보한 XRP 그리고 스텔라 루멘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저는 달러라든가 법정화폐의 가치들을 몰아 넣을 거라는 거죠. 굳이 다른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미국 금융세력 미국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그 금융세력이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갖고 있는 쪽의 자산에다가 그 가치를 넣을 필요는 없다. 실제 이제 금융세력 입장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그 패권을 내가 지금 패권을 갖고 있는 상태고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의견이 분명히 갈릴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야 이거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이제 금과 은이 더 이쪽으로 시장이 더 갈 수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이제 가져가실 때 금과 은에 이제 비중을 실으시면 되는 겁니다. 금, 은 실물에 비중을 실어서 내 자산에서 나 같은 경우는 금은으로 이제 갈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뭐 50%를 금은으로 나머지를 뭐 다른 뭐 암호화폐를 뭐 10%, 또 다른 화폐를 뭐 이렇게 뭐 엔화라든가 달러를 뭐 1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바라보는 내가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꾸려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내용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브라운님이 써주셨고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리플러로서 리플이 10만원 정도 가게 될 경우 실생활 지불 결제에서는 소수점 몇 자리까지 쓰이게 될까요? BTC처럼 사토시라는 단위 같이 다른 단위가 있는지요? 참고로 제가 좋아라 하는 에이다는 소수점 8자리인가 10자리인가가 러브레이스라는 단위입니다. 리플 에이다 모두 10만원이 넘는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에이다가 러브레이스라는 단위가 있는 게 설계 당시부터 총액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질 때를 대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리플도 이런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몰라서 이거 이 브라운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었고요. 혹시 리플 관련돼서 리플의 뭐 그 사토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사토시 단위처럼 아니면 에이다의 뭐 러브레이스 이런 단위처럼 리플도 그런 소수점 8자리 단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단위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명칭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아시는 분은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돈 화폐 단위를 본다라고 하면 뭐 그 달러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요. 1달러, 그리고 이제 10달러, 뭐 100달러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러면 1달러, 10달러, 100달러를 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리플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리플 1 XRP가 100달러 정도 그 정도 가치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사용을 할 때는 한 뭐 0.01 정도까지 쓸 수 있겠죠. 0.01이 이제 1달러 정도의 1달러와 이제 맞닿은 그 정도 이제 가치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소수점 8자리 단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물론 이것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범위고 만약에 리플이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지금 법정화폐가요 리플 가격이 제가 이제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이다 이제 그 8자리 단위가 쓰이는 것처럼 리플도 이제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뭐 상상이 안 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단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DY리님이 써주셨어요. 일단 오미세고 인수설은 오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땐 굴뚝은 아닌 것 같네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몇 달 뒤에 오피셜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기사가 났습니다. 오미세고 대표가 사실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거를 이제 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세고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태국 최대 이제 민영기업인 오미세고 인수설 이걸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최대 민영기업인 오미세 인수설을 이제 부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지난번에 그 CP그룹 태국의 CP그룹이 1.5억 달러 원화로 한 1,700억 원에 오미세를 인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 오미세고 이제 대표 준 하세가와 오미세고 대표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DY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물론 나중에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뭐 지난번에 뭐였죠?
삼성 갤럭시 S10도 이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삼성 측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불과 이제 뭐 한두 달도 안 돼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니 땡 굴뚝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J님이 오래간만에 글을 써주셨는데, 추억의 리플자를 보니 비트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 하나를 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보시면 6센트에 샀던 아까운 내 비트코인 1700개 30센트에 팔지 말고 그냥 들고 있을걸. 지금 8불인데 TT 그렉 쇼엔 이렇게 있고요. 이 이제 외국인이 트위터에 이렇게 썼나봐요. 이 사람이 11년도에 이렇게 쓴 겁니다. 보시면 11년도 보시면 이렇게 썼는데, 보면요, 이분이 내가 이제 30센트에 이거를 파는 거 대신에 6센트 지금 잠깐만요. 30센트에 파는 거 대신 6센트 1700개를 갖고 있었어야 된다. 이거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8달러가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가격대 지금 6센트에 샀던 아까운 내 비트코인 1700개 이거를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일단은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 지금 그렉 쇼엔이라는 남자가 2011년도 5월 달에 쓴 글입니다. 5월 8일 날 썼죠? 예, 5월 8일 날 5월 17일 날 썼습니다. 그 5월 17일이 이때예요. 이때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요. 이제 이때 이 그렉 쇼엔이라는 이 사람이 이때 이제 이 글을 쓴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느냐라고 보면, 이 사람이, 잠깐만요. 6센트에 사서 30센트에 팔았습니다. 6센트니까 지금 이쯤이에요. 이 영역. 보시면, 가격대가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이제 이 가격대가 여기가 이제 6센트, 가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수직선으로 체크한 자리. 6센트에 사서 30센트에 팔았어요. 0.3달러에 판매를 했습니다. 팔았는데 내 1700개 비트코인을 6센트에 사서 30센트에 팔았는데 이게 지금 8달러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슬퍼하는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 CJ님이 이 글을 보고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여기에 사서 이게 몇 배냐면요. 여기서 6센트에 사서 30센트에 팔아서 뭐 5배인데, 물론 5배도 나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8달러에 팔았으면 얼마냐면 8달러면 15,000%입니다. 15,000%. 그러니까 150배 정도 되는 거예요. 150배인데, 그럼 여기서 파는 게 맞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이 이때 이제 못 팔아서 억울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놓고 보면, 이 8달러도 매수를 했어야 되는 가격이었다. 8달러도. 예. 왜 그러냐면, 보세요. 8달러부터 지금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8달러에서 57,000배입니다. 570배. 57,000%. 8달러부터요. 그리고 최고점. 2만 달러 부근이었을 때는 얼마냐면요. 2만 달러 부근이었을 때는 26만 배입니다. 2,600배예요. 2,600배. 그러면 이 사람이 8달러에 못 판 거 억울할 게 아니라, 그때 8달러에 못 판 거를 억울할 게 아니라 그때도 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리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리플도 지금 똑같이 우리가 뭐 200원에 사서 4,000원에 물렸던 분들, 내가 200원에 4,000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뭐 내가 리플을 뭐 6원에 사서, 아니면 뭐 리플을 10원에 사서 300원에 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10원에 사서 4,000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 팔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할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리플 위치가요, 이런 걸 수 있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때 8달러 갔다가 더 올라가서 3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빠졌어요. 다시 빠져서 2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의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또 난 거예요. 여기서 고점 대비
95%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2011년도에. 그럼 이제 95% 하락을 했는데 이 95% 빠졌을 때 내가 이때 못 팔은 거 억울한 이게 아니라 이때도 매수 타이밍이 이 8달러, 30달러도 마찬가지고요. 8달러도 마찬가지고 다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0달러를 찍고 2달러까지 온 이 시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리플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사람이 억울해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억울해하고 있던 그 가격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가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리플 가격이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억울해할 거 없이 지금도 저는 뭐 4,000원대 4,000원에 리플을 못 팔아서 억울해한 분들 나는 4,000원만 오면 무조건 리플 다 팔 거다. 이게 아니라 이때도 이제 사셔야 됐던 가격이었던 거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여기서 팔고, 30달러에서 매도하고, 2달러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설령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굳이 억울해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 앞으로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길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도, 그리고 이제 이때, 이 고점인 가격도, 싼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나온 얘기들 중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궁금해서 물어본 부분도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남겨주시면 같이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도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